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네, 오늘 매일경제 1면부터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밀값 떨어졌다. 라면값 내려야. 누가 한 얘기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추경호 압박, 업계는 곤혹, 경기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왜 경제부총리가 콕 집어서 라면 값을 얘기를 한 걸까? 요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네, 한국일보입니다. 이달 들어 수출 깜짝 반등,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달 중에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안착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8개월 연속 수출액이 마이너스인데 요번에 1.2%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때문에 저점을 찍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간만에 좀 희소식이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네, 바이든 화해 손짓, 시진핑 주석과 몇 달 내 대화를 희망한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몇 달 내에 좀 대화를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계속해서 정찰 풍선, 격추 사건 등등 해서 이 미중 관계 상당히 안 좋고 거의 경색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단순히 대화를 희망한다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좀 같이 볼까요? 나는 중국 지도부가 정찰 풍선이 어디에 있었는지, 풍선에 무엇이 들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생각한다. 의도적이라기보단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라고 바이든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일단 미국이 중국에 먼저 손을 좀 내민 거 아니겠느냐라는 기사네요.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일보입니다. 난장판 퀴어 행사, 공무원, 경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집회 주최 측과 경찰의 몸싸움이 아니고요. 공무원과 경찰의 몸싸움.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네, 조선일보입니다. 묻지마 폭력도 머그샷을 찍어서 신상을 공개하겠다라고 당정이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머그샷을 찍어서 신상을 공개하는 대상을 일단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얼굴 촬영, 요게 지금 머그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얼굴을 촬영하는 규정도 넣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일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네, 국내산 모든 어종 유통 전에 방사능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요것도 역시 당정 논의 결과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괴담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해양 방사능 농도 분석을 격주로 실시를 하겠다. 그리고 당정은 수산물 대형 위판장 43곳에 유통 전 국내산 모든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네요. 일단 체계를 구축을 하기로 했으면 이게 잘 또 시행이 되는지도 꼼꼼하게 끝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좀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라면값입니다. 라면값.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추경호, 라면값 내려야 업계 인하시기 검토 중.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금 라면값을 언급을 했습니다. 라면값을 내려야 된다. 네, 이유 여기 볼까요? 작년에 치솟은 밀 가격이 현재 반토막이다. 그러니까 라면은 밀가루로 만들죠. 그런데 이 라면 만드는 밀가루 가격은 반토막이 나는데 왜 라면 가격은 계속해서 이 높은 상태인 거냐? 라면 소비자 물가지수 13%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오른 파란색이 소비자 물가고요. 빨간색이 라면 물가입니다. 2021년에는 소비자 물가보다 라면 물가가 좀 낮았습니다. 102, 100. 그런데 22년 작년에 소비자 물가보다 라면 물가가 더 올라갔죠. 그러다가 2023년 더 많이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격차가 더 많이 벌어져서 이 빨간색 라면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 풍선을 타고 올라가는 라면 값이라는 이런 이 그림까지 같이 지금 실현돼요.
근데 참 이게 의아한 부분이 주원규 위원님. 네. 왜 경제부총리는 물가 오르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라면 값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걸까요? 이게 이제 정부가 그 물가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거를 국민들에게 체감해서 보여주려면은 네. 이런 대표 식품인 라면값 같은 경우가 깎아 내려가는 게 실질적으로 체감 경기에서 아 물가가 좀 내려갔구나라고 네.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라면값에 대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라면값 인하로 인해서 네. 그 국민들의 정서의 안정, 경제적 안정을 느꼈던 그 효과적인 시기는 2010년도에도 이명박 정부 때 라면값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물가 상승이 둔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안정을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이 꼭 식품 가격에만, 꼭 대표 식품에만 이렇게 주목해서 소비자 단체를 통해 압력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시게 되면은 네. 지금 현재 밀 가격이 상승해서만이 라면값이 인상한 게 아니라 여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인건비, 재료비들이 같이 오른 그 수익성 악화가 원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밀 가격이 올랐다고, 그 밀 가격이 이제 50% 인하됐다고 해서 그것이 이번에 바로 적용받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업계에다가 라면값을 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면은 네. 그게 나중에 또 밀값이 너울치게 될 때 수익성 악화가 될 때는 오히려 더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을 들어보면 궁금해지는 부분이 김광삼 변호사님. 밀가루로 만드는 게 라면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제과 쪽은 빵, 과자 이런 거 다 밀가루거든요. 네. 그럼 제과 쪽은 괜찮고 라면만 내리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라면은 누구든지 먹는 이제 대중적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음식의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난 지금 좀 고통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의 가장 제일 중요한 정책 방향은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폭등하지 않도록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라면값 자체의 인하가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경험했듯이 이제 밀가루랄지 아니면 뭐 소고기값이 오르면 네. 제품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과연 그 제품값이 원점으로 갔냐 이거예요. 간 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과연 국가가 물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압박을 하는 게 이게 맞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제가 언론을 보니까 언론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밀밭에 밀이 없답니다.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 다시 이상기후 때문에 또 원자재 값이랄지 밀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요. 네. 그럼 내렸다 또 다시 올리는 게 맞느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밀 가격 자체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우크라이나 어떤 그 생산 농산물 생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폭등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그때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물리 비용이랄지 뭐 설탕이랄지 이런 것이 오르면서 라면값도 오른 거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정부에서 압박을 해서 라면값을 내리게 하는 게 맞느냐 그것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기사까지 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단어도 나왔습니다. 라면플레이션. 라면플레이션 꺾이나? 네. 라면값이 좀 인플레이션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죠? 라면플레이션 꺾이나? 네. 여기 지금 같이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라면 면발을 들고 있는 젓가락 밑으로 주요 4개 사이에 라면값 인상 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일단 뭐 농심은 11.3%가 뛰었고요. 오뚜기는 11%, 삼양식품은 9.7%, 팔도는 9.8%. 전반적으로 10% 안팎의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좀 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추경호 이 부총리는 밀 가격이 50% 인하했기 때문에 라면 판매가도 적정하게 내려야 된다. 정부보다 소비자 단체에서 압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가격을 내리는 주체는 그래서 업계입니다. 업계는 어떻게 보느냐. 공식 요청은 아직 없다. 하지만 업계는 긴장을
하고 있다. 밀 가격이 반영이 되는 게 최대 9개월의 시차가 있다고 하네요. 부자재, 물류 비용 등 인상이 좀 부담이 되고 식품 물가에만 좀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하소연도 있다라고 하는데 홍석준 네. 의원님. 일단 식품 물가에만 왜 이렇게 가혹한 겁니까? 라고 업계에선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경제의 4대 지표라고 하는데 성장, 고용, 그리고 무역, 이제 물가인데 사실 네. 물가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3%대로 굉장히 나름대로는 좀 선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만큼 이제 체감하느냐 문제인데 사실 식품 쪽이 국민들에게 사실 체감하는 게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앵커가 이제 과자라든지 다른 것과 이제 라면을 비유하셨는데 라면은 사실상 이제 쌀과 더불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주식으로 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라면이 주식으로. 예,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식품하고 또 라면의 어떤 국민의 체감도 중요성은 좀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추경호 이제 총리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국제 밀 가격이 굉장히 이제 절반 이하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향후 이제 최근에 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댐을 파괴했기 때문에 약간 또 이제 어떻게 또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떨어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라면 업계에서 네. 가격 인하를 할 어떤 여유분이 이제 생겼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계도 좀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한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물가 관리를 하는데 좀 더 이제 통계적 수치보다는 네. 국민들에게 좀 체감하는 위주로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식품 업계 쪽에 그런 관심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게 라면이 좀 대표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라면을 좀 콕 집어서 이 경제부총리가 라면 값을 얘기를 한 것 같다. 업계는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라면 값이 내려갈지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는 경우는 사실 잘 못 본 것 같긴 한데 실제 라면 값이 그럼 내려갈 것인지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